조선왕조실록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왕들의 치적과 신하들의 공과가 날마다 기록된 그 방대한 책 속에 단 한 명의 여인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비도 아닙니다. 후궁도 아닙니다. 죄인으로 기록된 여인입니다. 그 이름은 어우동. 조선 성종시대 이 여인이 저지른 일은 당시 사대부 사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결국 왕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도대체 한 여인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실록의 이름까지 남기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500년 전 조선을 뒤흔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쩌면 진짜 죄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형된 이후에도 그녀를 만났던 남자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우동 이름만 들으면 낯선 이름입니다. 조선시대 여인들은 대부분 이름조차 기록에 남기지 못했습니다. 족보에는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로만 남았습니다.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본명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어우동의 아버지는 박윤창이라는 관리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얼굴이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재주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그녀는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조용히 살다 조용히 생을 마감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웃음도 조심해야 했고 목소리도 낮춰야 했습니다. 내다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여자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느질, 음식, 예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어우동도 그렇게 자랐을 것입니다. 좁은 안채 안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가 정해준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태강수 이동이었습니다. 왕족의 먼 친척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쁜 혼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 어우동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 이동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림은 넉넉했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조선 남자들에게 아내란 집을 지키고 자식을 낳아주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어우동은 넓고 조용한 집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습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눈을 맞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지금 우리가 온전히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지고 맙니다. 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이혼한 여자는 사회적으로 이미 낙인이 찍힌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반듯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어우동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여자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으면 아들에게 따르는 것, 그것이 조선 여자의 도리였습니다. 즉 다시 결혼하는 것은 성종 때에 이르러 법으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결혼했다가 이별하거나 남편을 잃은 여자는 다시 사람 취급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 자식들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여자에게 만들어준 세상이었습니다. 이혼한 어우동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거나 아니면 세상이 정한 규칙을 깨거나. 그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우동이 선택한 방식은 대담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도 만났고 중인도 만났습니다. 나이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양반가 출신의 여자가, 그것도 한 번 결혼까지 했던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를 만났던 남자들 중에는 당대 이름 높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도덕을 논하는 사대부들이었습니다. 낮에는 조정에서 예의와 법도를 논하고 밤에는 어우동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어우동을 고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우동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기록은 실록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단순한 하급 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왕족과 연이 닿아 있었고 어떤 이는 조정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어우동을 찾아간 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우동은 아름다웠고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남자들은 집에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점이 남자들을 끌어당겼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녀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법으로는 명백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지된 공간에서 만남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어우동의 만남이 더욱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밥상을 같이 받는 것조차 어색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우동은 신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녀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신분이 실로 다양합니다. 종친, 즉 왕의 친척도 있었고 중인 출신도 있었으며 심지어 종의 신분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가장 신성시했던 신분 질서를 어우동은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대부들이 그토록 공들여 세운 질서,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규정한 그 세계가 한 여인의 방에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소문이었습니다. 비밀이란 두 사람 이상이 알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어우동을 찾는 남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문은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장안 어딘가에 그런 여자가 있다더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특히 좁은 양반 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우동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함께 연루된 남자들의 이름도 함께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문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소문 속 남자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조정에까지 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음에도 한동안 아무도 나서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우동을 고발하면 자연스럽게 그녀와 만났던 남자들의 이름도 드러납니다. 그 남자들 중 상당수가 고발자 자신의 지인이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조정에서 예를 논하고
밤에는 어우동의 방을 찾아간 남자들이 스스로 고발에 나설 리가 없었습니다. 조선 사대부들의 두 얼굴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덕과 절의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는 척하면서 안으로는 그 도덕을 가장 먼저 저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우동은 그 위선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알면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침묵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우동의 일은 결국 한 사람에 의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우동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조선의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내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우동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조선 사회가 자신에게 허락한 삶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려 했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자포자기였다고.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잃을 것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었던 것이라고.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우동은 조선이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은 욕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최초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성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어우동의 일이 마침내 공식적인 경로로 조정에 보고되었습니다. 처음 고발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녀와 관계했던 남자들 중 일부가 사소한 다른 일로 조사를 받다가 그 과정에서 어우동의 이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한 이름이 나오자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남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해 나갔습니다. 그 이름들을 조사관들은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거론되었습니다. 종친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조정에서 얼굴을 마주치던 사람들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단순한 풍기문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지배층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성종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름이 드러난 남자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은 가볍지 않았지만 어우동에 비하면 훨씬 가벼웠습니다. 관직을 잃은 자도 있었고 귀양을 간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잃은 남자는 없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어우동과 관계한 남자들은 살았습니다. 어우동은 죽었습니다. 같은 일에 참여했지만 처벌은 달랐습니다. 조선의 법은 여자에게 훨씬 가혹했습니다. 여자는 정절을 지켜야 했고 정절을 잃으면 삶을 잃었습니다. 남자에게 정절을 요구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연루된 남자들은 시간이 지나 대부분 복직되었습니다. 일부는 다시 출세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어우동은 달랐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성종은 조선의 9번째 왕이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정치에 부지런했던 왕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도 성종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성종이 어우동 사건을 보고받았습니다. 신하들이 올린 보고서에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본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여자의 문란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지배층의 도덕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성종이 가장 분노한 것은 어우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남자들, 낮에는 왕 앞에서 예를 논하던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왕은 직접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우동의 신문이 왕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신하들과 논의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어우동을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반면 일부는 망설였습니다. 어우동만 죽이는 것이 공정하냐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수많은 남자들은 살려두면서 여자 혼자만 죽이는 것이 과연 법의 정신에 맞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과 도덕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여자였습니다. 정절을 어긴 여자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종은 결국 가장 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어우동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어우동은 체포되었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신문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매우 가혹한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우동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문 과정에서 어우동은 자신이 만난 남자들의 이름을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숨기거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으로 자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은 마지막 방식의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것, 나를 찾아온 너희들도 함께 이름이 남아야 한다는 것. 그 신문의 결과로 더 많은 이름이 드러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어우동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처형이 결정된 밤, 어우동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그 밤을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가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좋은 집안의 시집을 갖고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혼 후에 조선 사회가 그녀에게 열어준 문은 없었습니다. 다시 반듯한 삶을 살 기회도 없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좁은 세계 안에서 어우동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녀가 선택한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처형 전날 밤 한양의 하늘은 어떤 색이었을까요? 아마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은 어우동 혼자였을 것입니다. 어우동은 처형되었습니다. 성종 11년의 일이었습니다. 처형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녀가 공개적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은 이 처형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여자가 법도를 어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정절을 어긴 여자의 끝은 이것이라는 것을. 어우동의 이름은 죄인으로 실록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조선이 어우동을 지우려 했지만 실록에 기록함으로써 오히려 영원히 남겨버렸습니다. 정숙하게 살다 간 수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어우동의 이름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우동 사건이 끝난 뒤 조선은 달라졌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과부가 재혼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강화되었고 그 자녀들의 관직, 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어우동 한 사람의 사건이 조선 여성 전체의 삶을 더욱 좁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잔인한 부분입니다. 한 여인이 자유를 찾으려 한 결과로 오히려 다음 세대 여인들의 자유가 더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여성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열려문이 세워지고 정절이 여자의 가장 큰 덕목으로 강조되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 어우동 사건이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선 여성사에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우동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녀와 함께했던 남자들은 살았습니다. 그 남자들은 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도덕을 논했습니다. 어우동만 죽었습니다. 과연 어우동의 잘못이었을까요? 조선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어우동의 행동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어우동이 보여준 것, 여자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우동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죄인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만난 여인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한국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